네, 이 시간에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전 세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의 특히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규모도 그렇고 환경 규제 이슈도 그렇고 글로벌 경쟁력, 파워를 또 게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5월 유럽 전기차 시장 분석해 드릴 거고요. 중국 시장에서 들려온 얘기가 좀 상당하잖아요. 이 중고차 시장의 위협도 오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의미 있는 분석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괜찮았네요. 잘 네, 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월에서 뭐 4월 달까지 판매가 그런 대로 괜찮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사실 2분기부터는 이게 좀 주춤하지 않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일단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한 112만 4천 대 정도였었어요. 이게 YOY로 동기간에 비해서 한 22% 성장한 건데 5월 판매량만 33만 대를 기록해서 YOY로 36.2%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건 완전히 확정치는 아니고요. 추정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별다른 차이는 안 나겠죠. 사실 뭐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던 이유가 CO2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벌금 단위를 과거에는 1년으로 이걸 못을 박았다가 약간 좀 완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이거 3년 평균 내가지고 벌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뭐 유럽의 전기차가 좀 그래도 좀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을 갖다가 불식시키면서 유럽연합의 그 전기차가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주요국 판매량은 뭐 캐중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장 국면을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56%요. 영국이 34%, 스페인이 131%, 이탈리아가 67%. 예.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마이너스 19% 역성장을 했거든요. 왜 그런 거죠? 프랑스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4년도에 프랑스가 너무 잘 나갔어요. 사회적 리스제라는 걸 갖다가 실시를 해서 전기차가 잘 팔렸습니다. 그 기저 효과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판 IRA를 통해서 미국처럼 보조금 받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좀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알려면 유럽 시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시장의 전기차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식되는 네네, 데이터들이 소속들이 나오는 거고 5월도 판매량이 잘 됐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뭐 순차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예. 긍정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이게 이런 흐름들이 또 가속화될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독일이 보조금 정책 시행할 뿐만 아니라 7월부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속 상각을 허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정액법으로 매년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기차를 사면은 기업이 이걸 앞부분에 딱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 보고 가장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EU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을 갖다 준비 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저소득층은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좀 약하잖아요.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24년 초에 실시했던 거예요. 그 1인당 13,000유로, 13,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입니다. 이걸 25,000대를 갖다 신청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초반에 9만 대 보조금 신청이 들어가면서 1분기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전부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24년 프랑스가 역성장한 이유가 그때 잘 그렇죠. 팔려가지고 예. 근데 이제 EU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 프랑스의 이 사회적 리스제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이걸 갖다 EU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867억 유로예요. 이게 135조 원 규모인데 이게 사회적 기후기금이라고 이미 있는 거거든요. 이 기금을 동원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프랑스처럼 13,000유로를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최대 670만 대 분량입니다. 근데 반 정도 줄여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300만 대 이상의 신규 시장이 창출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용 전기차 의무화를 갖다 준비 중인데요. 사실 유럽 연합 내에서 유럽에서는 일반 가계보다는 기업용 차량 수요가 더 많아요. 한 6대 4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용의 전동화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기업에서 전기차를 살 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내연기관차를 사게 되면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용 차량을 그렇죠. 전기차를 갖다가 더 선호하겠죠.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00만 대의 추가 수요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세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만약에 실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올 하반기에는 사실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폭증의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고요. 네. 사실 뭐 내년부터는 자동차 업체들이 CO2 배출 규제가 더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전기차들을 갖다가 더 많이 팔라고 애를 많이 쓸 거고요. 또 유럽에서 이제 저가 전기차들 많이 본물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는 것들이 대세인 거고,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대 기아차가 거기에 이제 고급차 위중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진 국면을 완전히 돌파한 그 유럽에 대한 현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이 뭐 131%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56%고 프랑스도 이전에 잘 팔렸던 그 환경을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보조금도 쏴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터리 산업이나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좀 장려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렇습니다.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유럽 시장은 워낙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여기서 나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LFP가 뭐 중국산 배터리들이 우리 시장을 갖다 원래 유럽은 우리 동무대였잖아요. 예. 잠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은 우리나라 배터리도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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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국 그 전기차 시장의 현실을 아주 잘 꼬집어 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재고가 쌓이면서 네네네. 이게 뭐 파장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해가 정말 잘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그렇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후속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자동차 재고가 지난 시간 350만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년 중국에서 생산하는 팔리는 자동차의 한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재고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차는 못 파니까 이걸 중고차로 내다 파는 게 이제 유행입니다. 0km 보통 중고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이걸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지금 뭐 BYD라든지 체리 자동차라든지 엄청난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신차들. 네. 이게 뭐 37%에서 50%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 뭐 50%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체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근데 문제는 또 뭐 있냐? 이미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그 전기차가 1,100만 대 팔렸고요. 23년도에 900만 대. 그 전에 한 500만 대 정도 되면 지금 굴러다니는 전기차가 2,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신차들이 막 50%, 60% 덤핑 쳐서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중고차 가격은 뭐 거의 어떻게 볼까요? 거의 휴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식의 문제가 되니까 전기차 업체를 갖다 통폐합시켜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중국에서 전기차 위기를 시작을 할 때 전기차를 생산하던 회사들이 대충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놀랄 거예요. 1,000개입니다. 1,000여 개. 1,000개요. 예. 근데 그게 줄고 줄어서 200~300개로 줄고 줄어서 네네. 현재는 한 70개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이걸 7개로 다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나머지가 생산한 기업들, 다 그 없어지는 기업들의 기존의 자동차를 갖고 있던 전기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A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들에 대한. 사기도 찝찝한데요. 그 사기뿐만이 아니라 이 차 자체들은 거의 휴지가 돼버리는 거야. 네. 중고차 시장에서. 네. 이미 기존에 타고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냐면은 사실 이게 전기차라는 게 자동차라는 게 보통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자산 가치를 가진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중국에 뭐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1인당 GDP를 따져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재산이란 말입니다. 한 대에 뭐 1,000만 원, 한 2천만 원 하는 거는. 네. 근데 이게 지금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AS 받을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거겠죠. 회사 통폐합이 자체가 돼가지고 없어진다라고 하게 없어지니까. 되면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중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 헝다 사태가 불거진 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매기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 손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산업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갖고 있던 자산이 휴지가 돼버리네. 이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첫 번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내가 차를 살 때 그러면 이거 중국차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중국의 어떤 그 중고차 시장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다음에 그 밑단으로는 이제 배터리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요. 예. 일단 이 중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의 어떤 이제 불신 이런 어떤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은 내후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중국 내부의 국민들도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돼가면서 향후 사실은 이게 뭐 일부에서는 한 3,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네. 뭐 진짜로 재편이 되면은 살아남을 기업들 살아남고, 그러니까 좋은 차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중국 업체들이. 그걸 갖다가 한 3, 4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은 그 후폭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오래 갈 수가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가 공세. 네네네. 이거 우리나라도 싼 차 막 들여놔가지고 예. 산업의 생태계로 혹시 또 이렇게 막 방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국 소비자에게 일단 외면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또 알려지면 우리나라도 안 사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예, 사겠어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들어와 샀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중고차가 완전히 뭐 그 휴지값이야. 네. 그럼 내가 산 차 이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부실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네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뭐 다 들어보니까 우리 전기차 시장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전기차 산업 지형 변화 살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